전남 곳곳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버스터미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운영 적자로 이어졌는데 지자체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운영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고령자 가구와 고령자 1인 가구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성에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와 산행 추락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71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도의회에 단독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위원들의 찬반 의견 속에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면서 광양의 버스터미널이 돌연 운영 중단을 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곳곳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버스터미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면서 운영 적자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버스터미널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적자 누적으로 2018년 3월부터 강진군이 직접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17년 때 그때 경매를 현 건물주가 그 경매를 받았어요.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운영을 할까 말까 도중하다가 이제 타산이 안 맞으니까 2018년 3월 1일부터 우리가 계속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매년 터미널 임대료로 1억 8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임대료와 인건비를 발권 수익금으로 메워나가고 있지만 향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른 민간 사업자도 알아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내 버스터미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버스 여객 터미널은 모두 48곳.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은 43곳에 이릅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승객과 유동인구가 줄면서 식당이나 매점 등 임대 수입이 급감했고 적자가 늘면서 터미널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광양의 경우 버스터미널 2곳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을 포기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를 막 이용하는데 오늘 급한 일에서 부산을 가는데 시민들이 어제 이 찬바람 부는데 길바닥 냈더니 놓고 시하고 시 외에는 뭘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리니까는 뭐 이상해요. 잘못 내는 거 아니면 다시 또 물어봤어요. 아니 강양 만약에 맞다요. 아니 근데 지금 그래갖고 대합실은 이거 들어가기도 그러고 지금 춥기는 안 하는데 황당했어 황당해. 농촌 지역 터미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건설하고 민간에 위탁을 맡겼지만 적자로 인해 모두 포기했습니다. 영광 법성포 버스터미널은 지난해 12월 21일 폐쇄됐고 강진은 2017년, 장성 2013년, 구례 2008년, 한평은 2005년 각각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5곳 모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버스터미널 운영까지 떠안으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이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쪽으로 이제 좀 개선 사업을 국토부에다가 그 시설 개선 사업 쪽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해줘라 국비를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승객이 줄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문을 닫고 있는 버스터미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9%입니다. 전남 지역은 22.3%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은 지난 2012년 20%대에 진입했으며 오는 2038년에는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와 고령자 1인 가구 비율도 각각 33.6%, 13.8%로 전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2.9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38.9%로 가장 높았고 보성 35.9%, 한평 34.2% 순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장성에서는 총기 사고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건조한 탓에 화재와 산행 추락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절단기를 이용해 차량의 문을 뜯어냅니다. 교통사고가 난 승합차에 타고 있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남 장흥해안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 17일 낮 4시 40분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표지판과 충돌했다고 차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고 이렇게 연락받고 출동한 사건이거든요. 앞서 새벽 3시쯤 남해고속도로에선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베트남 국적의 20대 운전자가 면허도 없이 운전해 입건됐습니다. 주택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아침 6시 20분쯤 신안 지도읍에선 주택에서 난 불로 70대 주민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주택에서 음식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장성해안 야산에선 주민들이 멧돼지를 잡으러 나섰다가 총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허벅지 부위에 엽총 탄환을 맞은 겁니다. 이 남성은 동료가 쏜 탄환이 바위를 맞고 튀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맞은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몰을 앞둔 시간 광양에선 화물선에서 30대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화물선 1등 기관사로 하루 전 늦은 밤에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배에 올랐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발생 경위나 이런 거는 이제 조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아직은 그분이 발견되시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일단 그쪽으로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거든요. 16일 아침 해남 달마산에선 70대 등산객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앞서 15일 아침 10시쯤 목포에선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이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관리업체가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살펴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된 세정수를 바다에 버린 1000톤급 탱커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화물 탱크를 세척하고 나온 유해 액체 물질 1,700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제주 선적 T호 기름 탱커선 선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호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유해 액체 물질 1,700톤과 기름 세정수 3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 액체 물질 세정수는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화 배출구를 통해 항해 도중에 배출해야 하지만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광주 전남 여성단체가 형량이 적다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불법 촬영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이 A씨가 다른 곳에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 병원 내 불법 촬영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제대로 판결해 여성의 고통에 응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음운전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 아니라 배를 운전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도의 한 바다에서 졸음운항으로 인해 배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새벽 3시쯤 진도군 장도 해안가 바위에 어획물 운반선 H5가 좌초돼 해경이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크레인을 이용해 H5를 육지로 옮길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71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도의회 상임위에 단독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지난 2월 여수, 순천 10, 11구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위원들의 찬반 의견 속에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독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존 조례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에 여순 사건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조례부터 제정될 경우 특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수연 아나운서, 혹시 웰다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 트렌드로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음을 또 잘 맞이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무안군에서도 최근 웰다잉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정수연 무안군 보건소장 전화 연결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많은 어르신들이 웰다잉 교육에 참여한 것 같은데요. 우선 웰다잉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다잉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빙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이야기한다면 엘다잉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죠. 네, 지금 사진상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이는데요. 무안군에서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군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엘다잉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웰다잉이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에 참여한 실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한 어르신은 교육 후에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며 강사님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교육을 통해 오늘과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남은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번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웰다잉 교육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들이 확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유흥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이며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 4개 반 49명과
특별사법경찰관이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 청소년 탈선 행위가 우려되는 유흥업소 400여 곳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사업을 경제로 연결하는 블루 이코노미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블루 이코노미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이달 말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도정자문위원과 함께 순천을 시작으로 여수와 구례, 보성 등을 방문해 지역 현황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협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부지역본부는 특히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소개하고 환경과 산림 분야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 자문협의회는 동부권 7개 시군 100여 명이 참여해 정책을 검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협의회는 상반기 총회에서 환경오염 안전대책 강화 정책과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의 동부권 선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상의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 위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단속 전문 인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며 선발된 지원 단원은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전남 선관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원 단원은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 단원은 1일 66,800원, 사이버 단속 전문 인력 1일 129,948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수시 모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공 영역별 개념 정리와 기출문제 분석 등 면접과 구술고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실전 모의 면접과 개인별 모의 면접, 1:1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옷을 든든히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9도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m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은 화요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겨울과 가을을 오가며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